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극적인 시간의 미스지입니다. 극적인 시간. 극적인 시간이 일 주일에 어느 정도 있을까요? 저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삶을 실시간으로 찍는 게 영화가 될 수 있나. 사실 영화는 편집의 예술이라고 말할 만큼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은 편집이 없이는 그런 어떤 이야기적인 매력을 갖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우리가 자기 전에 복귀한다고 보면 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그 숱한 시간들을 다 생각할 순 없죠. 그리고 정말 뭐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도 있는데 '아 오늘은 뭘 했지. 오늘은 누구를 만났지. 오늘에 기억할 만한 일은 뭐가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 삶에서 극적인 순간들을 포착해내는 우리의 버릇, 습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모여서 내가 어 내 삶을 기억하는 방식들로 남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과거를 이렇게 기억한다면 미래를 생각할 땐 우리가 기대라는 것을 하잖아요. '내일은 어떻겠지.' 그런 걸 기대하면서 이제 하루를 마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시나요? 기대감 없이 사는 삶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좀 어 삶에 대해서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언제나 뭐 구름 위를 떠다닌다든지 뭐 날아다닌다든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산다.' 좀 이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 좀 되게 긍정적인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건 고통이고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감내할 나만의 그 힘들을 좀 쌓아가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한 슬픈 일이 닥치지 않고서는 '뭐 인생이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역으로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쟤 되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일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일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 그 성서의 전도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혜자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제 성서의 일부분인데요. 그게 꼭 우리가 어떤 기독교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유일신의 존재를 믿지 않더라도 어떤 지혜서의 입장에서 보면 '아 삶을 보는 그러니까 시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세계관이 이렇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나 저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헛되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이런 일이 나에게 허락되겠지.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쌓여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생득적인 이런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기대가 없이는 '내일을 맞이할 수 없다.'는 생각이 좀 있기도 하거든요. 왜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느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샤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이 고도를 기다리면은 이 일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베케트가 이 작품을 쓰고 무대에 올렸을 때 그렇게 호응이 없었는데 가장 크게 터진 곳이 어디였냐? 감옥에서 연기를 했을 때였 감옥에서 무대를 올렸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소자들은 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보면서 본인의 어떤 상태를 생각하고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 두 명이 기다리는 것을 같이 함께 기다리는 그런 것. 그래서 무대에 두 명이 기다리는 것은 고도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출소하는 날을 기다렸을 수도 있고 뭔가 그
자유가 어느 정도 갇혀 있는, 자유가 제한된 사람들이 뭔가를 기다리는 것을 얘기할 때 조금 더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 고도를 기다리며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이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이 고도는 다른 뜻이 없고요. 그냥 고도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요 밑에 보면요. 이게 불어죠. 앙 아땅 아땅당 고도. 네. 제가 불어를 잘 모르네요.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면인데요. 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게 되게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샤뮤엘 베케트의. 그래서 베케트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사조에서 이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네. 이 베케트의 얘기에서 우리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가지고 왠지 단어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습니다. 깜빡깜빡하고요. 부조리극. 부조리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부조리극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조리가 없는 극이에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 말 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드라마나 혹은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그 세계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이어져 가는 방식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이랑 다른 그 부조리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부조리극인데요. 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이야기를 틀어 주면서, 거기에서 이격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곳에서도 드라마적인 진실을 발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면은 메인이 두 명이에요. 메인이 두 명인데, 여기 보면 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이 두 명이 그 무대에서 그 되게 무료한 일상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또 집도 아니에요. 그냥 언덕에 나무가 하나 있고, 이런 이 공간에서 둘이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데, 이 뭔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 낸다거나, 아니면 뭔가 시스템적으로 처음과 끝이 있는 것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고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고도를 기다리는 그 이유와 고도가 와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 그런 것은 배제돼 있고, 그냥 '고도가 언제 올까? 고도는 올까?'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둘이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 이야기가 다 채워지지는 않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1 막과 2 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처음은 이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이제 블라디미르랑 에스트라공이 나와 가지고 구두를 벗으려는 이런 어떤 행위, 그리고 뭐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 디테일한 것은 사실 되게 또 찾아보면 많은데, 그 부분들은 뭐 지금 오늘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블라디미르랑 에스트라공이 각자의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아주 선문답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삶에서 생각하는 이야기들 하나씩 하나씩 던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그냥 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도 아니에요. 뭔가 선문답들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자, 우리 고도를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도가 '아, 여기서 나 온다고 했나?' 막 이러면서 그 공간도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고도를 막 기다립니다. 근데 고도가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에 대한 공간은 이제 나무 앞이라는 게 있지만, 그 시간에 대한 개념도 많이들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다리다 보면요, 그 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포조랑 럭키가 등장을 하는데요. 포조가 럭키의 목에 맨끈으로 럭키를 몰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할 때는요, 포조는 뭔가 그 산책을 시킬 때 보면은 강아지 주인 같은 느낌으로 포조가 럭키의 목에, 사람인데 럭키의 목에다가
이제 거리를 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경하죠. 그때 이제 이런 포조와 그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대화도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선문답들을 하면서 이제 서로에게 좀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사실 그 정보라는 것이 이렇게 쌓여서 어떤 문제를 풀어간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 텍스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포조가 이렇게 한 대화들은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냥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에 부조리극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대사 하나가 주는 어떤 울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한 흐름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어떤 것을 보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서 포조가 이제 한바탕 그 이야기를 나누고요. 럭키와 또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럭키는 그냥 목에 줄을 매고 어떤 포조에게 인간답지 않은 대우를 받는 존재로서 등장을 했다가, 입이 열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꺼낼 때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맥락 없는 이야기들을 던지면서 이제 떠나게 되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포조에게 "당신이 고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이 맞서 있을 때 나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들을 이제 순간순간 하게 됩니다. 자, 어 내가 당신들이라도 그 고댕인지 고대인지 고도인지 하여튼 그자하고 만날 약속을 했다면 날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보고 나서야 단념을 하든 말든 하겠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고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네. 그리고 갑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면요. 럭키가 갑자기 대사를 막 이만큼을 해요. 대단하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1 막에서. 자, 그래서 1 막이 끝날 때쯤에 무슨 일이 생기냐, 아주 어린 친구가 이 둘을 찾아옵니다. 소년이죠. 자, 소년이 와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도 아저씨가요, "그래, 이리 오렴." 그래서 "자, 고도 씨의 부탁을 받고 왔지?" "네." "어때? 뭐야? 네가 전할 게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여기 갑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고도 씨가 "오늘 밤엔 못 오고 내일은 꼭 오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서로 대화를 나누고 떠나죠. 그래서 하루를 또 기다린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밀은 "아 그래. 오늘은 이렇게 기다렸지."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날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죠. 보세요. "그만 갈까? 가자. 두 사람 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2 막이 되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그 블라디미르랑 에스트라공이 1 막에서 보인 것처럼 그 둘이 처음에 그 나무 앞에서 만나서 또 선문답 같은 대화를 나누고요. 그리고 포조가 또 나타납니다. 럭키랑 같이 나타나는데 뭔가 1 막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대화를 나누고 사라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소년이 또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오늘은 못 오고 내일 오신대요. 여기 보자. 자, 고도 씨가 보낸 거지? 오늘 밤에는 못 오겠다는 얘기겠지? 내일은 온다는 거고, 네. 이 대사를 또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2 막이 지나죠. 자, 우리는 여기 보시면 1 막과 2 막을 봤는데 어떤 A와 A 다시 같은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명은 블라디미르랑 에스트라공이 어떤 공간에서 고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고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모르지만 고도 씨라고 했으니까. 고도가 오기는 올 건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왔고 오고, 그리고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고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는 동안
그 뭐 "고도가 오면 무엇을 해야지." 뭐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삶을 나누는 얘기를 하는데 그마저도 크게 맥락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구두를 벗었다가 다시 신는다든지 뭔가를 먹는다든지 아주 그런 단편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고도를 기다리게 되고 포조랑 럭키가 나타나고 대화를 나누고 사라지는데 그들의 대화는 굉장히 먼지 같은 대화죠. 하지만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하고 긴 독백을 하고 가지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서 똑같이 반복이 되고 포조랑 럭키가 나타나지만 그 둘은 또 다른 위계를 가지고 나타나게 되죠. 그럼에도 그 달라진 것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낸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A와 A 다시 같은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베케트는 고도를 기다리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저도 그것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그 삶에서 뭔가를 기다리는 순간들이 올 때 막연하지만 나의 삶이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들을 갖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희곡을 읽으면 뒤에 그 작품 해설도 읽어보면서 '아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읽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우리가 삶을 살 때 언제나 기승전결이 있거나 언제나 맥락이 있는 그런 삶을 살진 않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의 어떤 극적인 시간을 말할 때 그런 극적인 시간을 제외한 어떤 흘러가는 시간들이 어쩌면은 우리 삶을 유지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을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아 고도란 무엇이니까 우리는 정말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도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한테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이렇다.'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트루먼 쇼를 얘기하면 나이가 너무 드러나겠죠. 아 옛날에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트루먼이라는 친구를 이제 캐스팅을 해서 스폰에 캐스팅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의 하루를 다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물론 트루먼은 자기가 캐스팅이 됐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트루먼이 어려서부터 이제 그 성장해 가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하나의 정말 놀라운 스튜디오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트루먼은 그게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트루먼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다 배우였어요. 이게 쇼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여기서 광고나 혹은 연기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트루먼의 가족으로 연기를 한다든지 이웃으로 연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트루먼의 삶을 이제 생중계를 하는 건데 그것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었을 거고 물론 작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꿈꾸는 것이 예를 들면 세계 여행이다. 근데 그거를 용납할 수는 없잖아요. 스튜디오 밖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꿈을 꺾도록 어떤 에피소드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24 시간을 중계를 했을 때 24 시간을 다 볼 만큼 극적이지 않죠.
극적이지도 않고 우리의 삶은 또 누가 볼 때 위인전기 같은 삶도 아닙니다. 그 위인전기만큼 인생이 잘 편집된 이야기책도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뭔가 업적을 이루어냈다. 그러면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그 업적과 연계된 것을 다 하나씩 찾아서 그 빌드업을 시켜서 '아 결국엔 이 사람이 이런 것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위인전기에 대해서 좀 많이 오긴 했지만 고도를 기다리면서를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올 줄 몰랐네요. 하여간에 그것은 굉장히 편집된 삶인 것이죠. 근데 그게 그 편집된 삶을 잘 극화시킨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잘 쓰여진 희곡이라면 이 고도를 기다리면은 그 반대에서 그렇지 않아. 삶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늘 부조리함이 가득하고 늘 이렇게 맞지 않는 것들과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라고 말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우리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이렇다 할 게 없었잖아요. 정말 A와 A 다시 A 또다시 이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변주하는, 그렇다고 해서 뭔가가 그 뭐 극으로 치닫거나 이런 것도 아니죠. 그런 삶을 연극이라는 무대에 따로 떼어서 보면서 '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저랬지.'라고 볼 수 있게 해 주는 게 바로 이 연극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네. 뭔가 굉장히 대단한 것을 말할 것 같았지만 별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도를 기다리며가 주는 건 어떤 디테일한 뭐 작법, 이것이 매력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에서도 우리가 가끔 굉장히 지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 이것이 기본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TV나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볼 때 정말 좋은 것만 뽑아서 만들었거든요. 특히나 그 예능이나 드라마는요, 작가가 붙잖아요. 작가가 붙는다는 건 그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거든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편집을 통해서 혹은 장치를 통해서 재밌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재밌는 게 뭐 빵빵 터지고 웃기고 이런 걸, 그게 아니라 어떤 기승전결이라는 드라마타이즈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 삶을 반추하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내 삶이란 거는 저렇게 재미있지 않은데?' 이러면서 좌절할 것이 없다는 거죠. 고도를 기다리면서 보여주는 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보여주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많이 놓칠 수 있는데 우리의 재소자들은 이 무대를 보면서 본인을 이입하는 데 좀 빨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오늘 되게 횡설수설, 근데 제가 또 횡설수설을 계속 하긴 하죠. 예, 그래서 늘 반복될 때마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위로가 주는 이야기들, 위로를 주는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면은 음 어떤 분에게는 그런 위로가 되는 이야기였으면 해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 삶은 굉장히 고통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드라마적으로 그리면 전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 이것도 나이가 나오나. 도깨비라는 드라마 아시죠? 거기에 공유가 연기했던 그 남주 캐릭터가 되게 오랜 시간을 살아온 장군이면서 막 이렇게 오랜 시간 살아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절을 할 때 그 전장에서 싸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을 베고 또 앞으로 나아가면 또 적이 있고 베고 이러면서 앞으로 쭉 나아가잖아요. 저는 사실 제 인생이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장에서 나한테 달려드는 그 적들을
해치우고, 해치우고 그런데 또 일어나고 또 나타나고 또 해치우고 쓰러지고 뭐 이러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근데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결승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계속 걸어야만 하는 그 삶. 네. 그런 것을 연극 무대에서 만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경험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뭔가 희망을 주거나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공명을 할 때에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얘기할 때 "아 네가 그랬구나. 너의 마음을 알겠다." 이 얘기만 들어도 사실 눈물이 뚝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4 월이라는 달 고민할 게 많은 달인데요.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시간들을 보내실 때 한번 읽어 보시면 어떨까 하고 급하게 이 희곡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희곡으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